본인은 정치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도 없고 국정 운영도 법무부 장관 대통령 임명해서 한 것뿐인데 예. 외모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는 짧고요. 신뢰는 영원한 겁니다. 막 이상한 애를 갖다가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윤석열 정부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갑자기 점령군처럼 굴러 들어와갖고 당대표 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소리 나면 호박이 떨어졌는지 돌 떨어지지 알아야 되는데 호박이지. 돌이지도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된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향한 어떤 비난 수위가 굉장히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 수위가 세지는 것 같은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한 전 위원장 돕는 의원들 향해서는 이 간신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뭐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그 사면 윤가, 사면 초가가 아니고요. 예. 전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어. 분들이 공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홍준표 씨랑 네. 그다음에 그 이철우 그리고 이제 그 원희룡 예.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계되니까 상당히 그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저는 간신 이 논쟁은 이게 좀 불편한 논쟁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기 표현이면 이제 충신이고 네. 상대는 다 이게 간신이라 이러면 이게 그 나중에 선거 끝나고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이제 그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4명의 후보가 전부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다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상대를 너무 간신보다는 서로의 방법론의 차이고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돼야 될 이런 이제 동지다. 네. 이래 보면 되죠. 예. 자, 강성필 위원장님, 저희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너무 인기 끄는 외모가 이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방송 전에 한참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외모가 단점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엄청 잘생겼으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정책보다는 얼굴에 관심이 가서 그게 단점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 없고 국정 경험 없고 대통령이 시켜준 거 아니냐.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비대위원장 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본인이 인천 계양에서 돌덩이 막 열심히 치울 때는 같이 밥도 먹고 손도 잡고 안고 어깨 동무하고 다 했잖아요. 왜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험이나 국정 경험이 갑자기 뭐 생긴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 그 후보가 했던 말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지만 예. 어쨌든 얼마 되지도 않아서 2달 만에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의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영상 봤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만남 자체를 이제 한 전 위원장한테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스톱밭에 한 전 위원장이 갔는데 굉장히 좀 보스톱밭에서 고립되는 모양새거든요. 좀 약간 외면하는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게 좀 부적절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생각이 다르고 지지 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굳이 그 만남까지 피할 필요가 있나 이런 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이철우 도지사 네. 이게 더 뼈아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옛날부터 이게 계속 공개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홍 시장의 영향력이 좀 약하고 대의원이 좀 적어요. 예. 근데 경북은 이철우 도지사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어허. 당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군의 당원이 책임 당원이 10,000명이 넘어요. 서울의 강남은 2,000명이면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근데 경북에 한 군에서 16,000이 되는 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철우 도지사가 이제 그 안 만난 거 있잖아요. 이게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데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네. 한쪽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이런 거는 좀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자, 강성필 의원님, 일단은 이 이철우 도지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 받은 한동훈 정치인 아니다. 공부 더 해야 된다. 여기에 좀
특검법 관련해서 조금 더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구실을 삼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철우 지사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의회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자기 정치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봤을 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정책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거는 저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영리한 수였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는 특검에 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8표만 이탈하면 그야말로 특검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그 후보가 말한 그 제안한 그 특검이 그 8명의 이탈을 막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영리한 수였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였던 원구성과 관련한 무기력한 모습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정무적으로도 뛰어난 수로였는데 아직 그 경북지사로서는 아직 수도권이라든가 전체의 어떤 민심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보수 텃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한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지지하는 당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자 한전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시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 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 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예. 자, 품격 있게 가자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도 더 이상은 좀 참지 못했던 건지 이 짜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 좀 가만히 더 이상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짜친다는 게 사투리인데요. 예. 쪼들리다. 이 말은 이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네. 뭐 이런 이제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영남이지만 예.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 단어를 어떻게 아는지 저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네. 상당히 이런 이제 힘든 공격을 받더라도 이제 본인은 이제 우리 야당하고 예. 싸우는데 전략하고 내부 싸움은 좀 자제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저는 이게 필요하다 봐요. 지금요 흥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4명 놓으면. 그런데 흥행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 위험 수위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라왔다. 다. 지금은 이제 막 유튜브나 예. 다른 데 보면 이게 지지자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게 위험 수위까지 왔어요. 이러면 이게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는 흥행 수준에서 끝내야지. 네. 더 이상 이게 서로 공격하다 보면 완전히 당이 분열될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궁금합니다. 이 거의 위험 수위까지 왔다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어떻게 폭발하는 순간까지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 감정적 분당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을 겁니다. 본인도. 예. 다른 분들은 말로 내뱉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그걸 듣고 있고 하지만 본인의 마음도 감정적으로는 분당이 됐지만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상대가 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짜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도 성격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논쟁으로 봅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들, 국민의 대표한테 오만하게 보였던 거예요.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야, 잘 싸운다 이렇게 칭찬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당대표를 넘어서 대권 주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걸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쨌든 좌우의 표는 나눠져 있지만 가운데 중도층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층은 그렇게 말싸움 많이 하고 인상 쓰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는 정치인한테 표 안 줍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후보들이 뭐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수위를 낮출지도 관심이네요.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윤 대통령하고 이 후보들 간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 뭐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친윤, 비윤에 이어서요. 이제는 절윤, 창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세론을 형성하는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좀 한동훈 후보의 뭐 약점이라면 약점으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누가 절윤 그리고 누가 창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는 친윤 반윤이 아니라 저는 윤석열 정부를 만든 청윤입니다. 청업을 한 청윤이에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철윤이라는 그 메시지 한번 보셨습니까? 철윤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친윤, 반윤, 창윤, 절윤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오늘 여기 대해서 얘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대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연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점차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다 찬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게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이 각종 윤 플러스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난무하고 사실 비전은 안 보인다, 후보들의 비전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책은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런데 그 비전이나 정책 대결은 없고 자꾸 이제 그 윤 대통령 관계 이것만 나오는데 뭐 제가 봐도 이제 그 전륜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처음 썼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원팀이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전륜이다. 이거는 분열적인 단어잖아요. 그다음에 이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창윤은 뭐 이해는 돼요. 이분이 그 경선에서 지고 나서요. 적극적으로 이제 도왔습니다. 네, 대선 때요. 그때 이제 정책 총괄 본부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업 공시다 이렇게 창윤 이야기했는데 뭐 그거 이야기 모든 후보가 다 창윤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모든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정권 그 창윤이다. 네. 정권이 이길 때 다 기여한 게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혼자만 창윤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강성표 부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의 관계가 뭐 이번 선거 그리고 민심에 영향 끼친다.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3년이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요즘 국민들과 당원들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옳았을 경우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지 틀린 말을 했을 때는 반감이 더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절대 국민들한테 좋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집안 싸움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앞뒤 논리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켰을 때 발탁 인사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아주 맞는 인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눈에 아파도 너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고 시켜 세웠는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손해한다. 절대 전륜이다. 뭐 이런 말로 공격을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과거에 얼마 전에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애틋했던 사이가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면 국민들이 정치가 참 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집안 싸움을 어떻게 보실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